2025년 5월 15일 44세의 박지성은 서울에서 짧지만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11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 김민지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의 눈은 감출 수 없는 고통을 드러냈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한국의 영광을 안겨준 그 남자는 이제 개인적인 혼란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혼 발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박 씨 가족을 롤모델로 여겨왔던 팬들에게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드물게 딸 유나를 언급하며 마음이 아프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유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성의 인생은 경기장에서의 정점과 깊은 슬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광에는 항상 상실이 수반되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44세가 된 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트로피와 메달뿐만 아니라 눈물과 바꾸고 싶은 것도 떠올립니다. 박지성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축구에 헌신했던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잃었다는 감정과 한때 그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던 김민지와의 이혼에 대한 충격이 합쳐진 것입니다. 1981년 2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박 씨는 사무직인 아버지와 헌신적인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김영자 씨는 그의 축구 꿈을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를 수원에서 훈련 세션에 데려가는 것부터 축구화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까지요. 하지만 K리그에서 유럽 무대로 진출하며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박지성은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을 때인 2008년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없었고 그 고통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맨체스터에서 긴 밤을 보내며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울었고 마치 어머니의 희생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25년에 더욱 깊어졌는데 그해 그는 한때 자신의 인생 사랑이라고 불렀던 김민지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5월에 예상치 못하게 발표된 이혼은 11년간의 관계를 끝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박 씨의 마음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없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축구 이후의 삶에 대한 압박감과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이 계속 연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지를 잃고 유나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잃은 것이 경기장에서의 패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44세의 박 씨는 명예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듯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품고 있습니다. 박지성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그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박지성은 어린 시절부터 축구 재능을 보였지만 작은 체구와 건강 악화로 인해 많은 감독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서울 유소년 팀에서 탈락한 적이 있으며 한때 포기할까도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부모님의 끈기와 의지가 그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8년 그는 일본의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하여 J리그에서 뛰는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이 중결승에 진출하면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박지성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 그는 PSV 에인트호번과 계약하면서 주요 유럽 클럽에서 뛴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PSV에서 에레디비시 타이틀을 2번 획득하고 2005년에는 챔피언스리그 중결승에 진출하는 등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역사적인 이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회, 2008년,
리그컵 우승 3회, 2005년, 2012년을 차지했습니다. 빅 매치 플레이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2010년 아스널전 2골, 2011년 첼시전 결승골 등 중요한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압박, 동료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은 알렉스 퍼거슨 경으로부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뒤 2012년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서 뛰었고 만성 무릎 부상으로 2014년 은퇴하기 전까지 임대되어 PSV로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 전북 현대모터스의 기술 이사와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며 한국 축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감독의 경력은 좌절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퀸즈 파크 레인저스가 프리미어 리그로 강등된 2012년에서 2013년 시즌이었습니다.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박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스완지전 패배 후 타르실에서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팬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0년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국가적 상징으로 보는 한국 언론의 압력이 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를 울린 노력은 경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약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연습했고, 연습 후에도 종종 경기장에 남아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2007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반칙을 해서 알렉스 퍼거슨 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울었습니다.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독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팀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느라 긴 밤을 지새웠고 악센트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성이 항상 갈망하는 업적은 단순히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경기장 너머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박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유럽을 정복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되는 꿈을 꾸며 아시아 선수는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것입니다. 2008년 바르셀로나와의 중결승에서 골을 넣은 그 순간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그는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회 연속으로 아시아 올해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자랑합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으로부터 내가 지도했던 선수 중 최고 중 한 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재능과 결단력이 있다면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또한 한국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4년에 젊은 축구 선수와 불우 아동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인 JS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수백 건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이 수원의 마른 소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가 되기까지의 자신의 여정을 보고 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기를 꿈꿉니다. 또 다른 성과는 2018년 영국 드몽포르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그는 직장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44세의 박 감독은 여전히 서울의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해 한국 축구의 차세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에게 보답하고 축구를 통해 희망을 가져다 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선 경기와 지역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장이다. 김민지와의 11년간의 결혼 생활은 한때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고통으로 끝났다. 박 씨는 2011년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전 SBS 아나운서 김민지 씨를 만났다.
따뜻한 미소와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민지는 금세 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두 사람은 3년간의 교제 끝에 2014년 7월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했는데 알렉스 퍼것은 경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박 감독은 민지가 자신의 삶의 균형을 가져다 주었고 축구의 압박감과 유럽에서의 외로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그가 맨체스터에 있을 때 한국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무릎 수술 후 그를 돌보는 것까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2015년 딸 유나가 태어난 것은 박 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부상과 쇠퇴한 선수 생활에 시달리던 시절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고 결국 2025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박 감독의 연애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축구를 그만둔 후의 삶에 대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는 감독과 해설자로 전향하면서 집을 떠나 여행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일본이나 영국에 있는 동안 유나를 혼자 돌보는 것이 외로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2017년 유나가 중병에 걸렸을 때 박 감독은 스폰서와 계약을 협상하기 위해 런던에 있었는데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지의 전화 통화를 듣고 울었다고 한 적이 있다. 민지는 그저 그가 집에 더 많이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사생활을 자주 캐묻는 한국 언론의 압력도 부담이다. 민지가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SBS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일부 타블로이드지는 그녀가 박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감을 느낀다. 2025년 이혼은 이런 긴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박 씨는 생활 방식의 차이와 바쁜 일상에서 오는 압박감으로 인해 점차 멀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민